또 김선희 박사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는데 너무 우셔서 오늘 출연도 어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예. 정말 말이 더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예. 아니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치료하는 만수무강연구소 계시다가 한국에 아무 연고도 없이 오셨는데 성완종 회장과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습니까? 저는 1992년에 비공개 기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특별 보호를 남보다 좀 오래 받았죠. 그게 말하자면 저한테는 통행 금지 시간이나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통행 금지가 끝날 무렵,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어떤 로부터 시작해서 송환정 회장님을 처음 이제 롯데호텔에서 뵙는 기회가 됐어요. 예. 그때 정말 사심없이 제가 혼자 여자의 몸으로 어제 탈북을 해서 기순했다는 것을 처음 하시고 눈이 둥그레지시면서 무섭지 않았냐고 하면서 지금 뭐 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뭐를 도움을 줬으면 좋겠냐고 첫 마디부터 저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사심없이 저는 제가 하고 있던 그 학업을 계속 하면서 연구를 계속 장수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다냐고 그러더니 두마지 않고 요 길은 요 롯데호텔이니까 청계 고가도로 제일 끝이 어딘지 아냐고 그래요. 그래서 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끝이만 오시면 거기가 이제 답심리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하 빌딩 그 전에 거기에만 찾아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는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갔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좋아한데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아무런 뭐가 없이 조건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때 상황에도 제가 생명을 바꾸는 일에서는 항상 있었지만 이게 없었는데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직원 총무과장님한테. 그래서 거기로 왜 오라고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찾아가서 그때부터 인연이 됐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저에게 이제 다 지시를 내려줘 갖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오피스텔을 제공해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이게 성 회장이 이렇게 많이 송 회장께서 도와준 사람들이 많나 보죠? 서산장학재단, 지금 이번에 송 회장 장례도 서산장학재단장으로 지금 치러지는데요. 그 사회 환원 활동으로 1991년부터 이 서산장학재단을 만들어서 25,000명들 학생을 도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베푸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무슨 권력자도 아니시고 박사님께서 그런데도 이렇게 조건 없이 도와주신 이유가 뭔지 정말 송 회장. 저도 그런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 솔직히 여기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만 많다는 거는 많이 들었어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 제가 적응하지도 못했댔고 뭐 정말 그랬는데 저도 의외로 이제 저에게 그래서 뭐 행운이라기보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의 성품이 기브앤테이크예요. 먼저 주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성품이라는 먼저 주면 나중에 어떻게든 돌아온다. 그게 이제 성품이더라고요. 그런데 박사님, 그런데 송 회장을 스스로 주치의라고 생각하시고 송환종 회장을 진맥을 진찰을 많이 하셨는데 송환종 회장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몸 상태가. 처음에는 뭐 저에게 마치 이렇게 하면은 대가를 바라는 것 같아서 안 오셨는지도 모르겠고 오랫동안에 걸쳐서 제가 이제 몇몇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해장단 이런 내놓고 하는 진료가 아니고 주치로서 많이 했어요. 이제 계열사들 그룹에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방송에서 제가 김일성 장수연구소 출신 주치라는 게 2000년에 떴어요. 제가 매스컴에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책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죽을 무늬 하나면 살무늬 아홉이라는 책을 내고 그걸 2000년에 냈는데 그걸 보시더니 마음에 이제 동감대가 형성되시면서 이제 한번
저를 이제 불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예. 차나 한잔 하자고 예. 하셔갖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갔는데 저는 항상 사람을 살펴보는데 직업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보다가 회장님 너무 이제 이렇게 그 촉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얼어있는 예, 참 냉병이라고도 한기에 예. 너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있다가 회장님 어떻게 손발이 이렇게 항상 그렇게 차십니까? 동상을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시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제가 죄송한데 제가 권했어요. 제가 한번 짚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짚어보셨더니. 예. 그랬더니 처음에 볼 때 이제 이렇게 촉한해 두셨고 그래서 회장님은 다른 것보다 몸을 조금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뭐 해주실 수 있냐 하는 걸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몸을 내주셨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뼈가 다 자라지 않았는데 등짐을 많이 져서 그렇다. 그는 뭐 이제 근육이 다 없었다. 예, 오랫동안에 걸쳐서 치료하고 하나하나 이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제가 그러니까 의사니까 지금 나타나는 증상은 원래 근본적으로 왜 그랬냐는 거를 알아야만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환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보고서 이러한 촉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골수에 한기가 들어갔고 등창에게 등을 보면은 척추가 이 위에가 바르지를 않아요. 성원종 회장이. 예, 그래서 또 이 회장님은 항상 지키고 걸으시는 모습이 있어요. 예. 바르게 가지려고도 하지만 등 위에서 지지를 자꾸 누가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척추도 그렇지만 지금 몸이 뼈가 자라기 전에 너무 고되게 몸을 혹사하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나는 그렇게까지 상상을 못하고 그래야만 이렇게 그 골병이 든다는 표현을 제가 했거든요. 예. 거기서 예. 이거는 골병에서부터 오는 이러한 증상에는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니까 회장님이 정말 나는 그때 나도 당황해진 게 내가 너무 함부로 말을 해서 그러나 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진료를 받으시가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불편해 하세요?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짚어주는 의사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더니 뭐 쭉 얘기는 안 하고 어렸을 때 정말 내가 뼈가 학교도 못 다니고 고등학교도 못 다닌 중학교 때 맨발 벗고 질통을 져서 구멍이 뻥 뚫어졌댔대요. 여기 너무 매서 여기 질통 미고 위에를 그 건설장에 올라다녀갖고 구멍이 뻥 뚫어졌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맞췄다고. 거기는 항상 아파서 누워서 반드시 잘 수도 없다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리고 그때 구멍 뚫어졌을 때에는 몇 달을 누워서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래서 저도 그때 진료하다 말고 한참 울었어요. 참말로. 왜 울음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상상도 안 나가고 죽은 지심도 아니고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학대를 당하고 혹사를 당할 수 있나. 이거는 누가 학대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학대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사람이 성공인 오늘날에 와서는 모르지만 좀 어리석고 좀 멍청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 회장님 아세요? 제가 이런 말까지 제가 감히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 회장께서 어머니를 굉장히 이렇게 공경하고 어머니를 많이 챙기고 했는데 사실 어린 시절에 그 불우했던 그 실제로 그 계모로부터 이렇게 되는지 그런 말씀은 다 안 하시고요. 그냥 이제 내 히스토리를 조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랬어요 울면서 울다가 나 진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이렇게 눈물 나오네요. 나 진짜 울지를 잘 않아요. 그 울음에 담겨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같은 지인들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 어머니는 서울 가서 신문 살고 막내 동생은 오삼촌네 집 거기다가 놔두고 자기 아버지는 작은 마누라 얻어가지고 가족이 다 이렇게 있었지. 이 기자 그림 들어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초등학생 10살 남짓 할 때부터도 또 계모한테
맞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모가 들어오는 바람에 어머니와 그다음에 그 성 회장과 동생들이 모두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예. 그런 그 슬픈 얘기들을 지금 8년 전에 낸 자서전인데요. 새벽빛이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자신의 어린 시절 불했던 과거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도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고 예. 계모에게도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해왔는데 나무가 적다는 이유로 성 회장이 나무를 해왔는데 네, 참 나무가 적다 이러면서 많이 맞기도 했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동생들과 함께 집을 나와서 결국은 냉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밖에서 계속 동생들을 데리고 자면서 뭐 신문 배달, 아까 동아일보 배달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약 배달, 신문 배달, 그냥 막노동 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병들을 얻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 어머니는 따로 식무살이로 가서 어머니를 결국 모시고 본인이 7년 동안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바로 자서전 통해서 아니 털어놓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나무를 너무 적게 해왔다고 그 계모한테 이 폭행을 나가던 그 시기 나이가 10살 뭐 이렇게 초등학생 아닙니까? 예, 그때 때문에 그때 사정 때문에 몸이 그렇게 안 좋았다. 그때 어렸을 때 뭐 나무하고 뭐 몇 짐이나 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골병이 들어왔다 하는 이거는 그 어떤 건설장에 가서 노가다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 질통을 메고 막리를. 예, 그래야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쌀을 사서 죽물이라도 끓여 먹고 불도 하나 못 되는 데 가서 그냥 막 양말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발도 동상을 입었길래 예. 제가 많이 이제 그랬더니 양말도 못 신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말도 못 신고. 예. 우리 성 회장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어떠신가요? 사이가 좀 좋으셨던 것 네, 같은데. 그 부인은 그야말로 진짜 현모양처셔요. 예. 뒤에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요새 학벌하다 보면 부인은 인테리시고 국문학 저기 하고 국어 선생님. 고등학교 예. 국어 선생님이 돼서 꼭 육가 원칙이 아니면은 전혀 저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 댁에도 이제 가고 부인 사모님도 만나서 말씀도 이제 나눠보고 하면 정말로 부인은 그 송 회장님이 우뚝 설 수 있게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오죽하면 정말 현모양처라고 대놓고도 말씀을 하고 드리니까 아, 회장님만을 건강하게만 해주면 정말 막 한이 없겠다고. 회장님은 전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몸을 안 돌보시는 거로 아예 찍혔어요. 예.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꼭 좀 원장님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신신한상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결국 말씀 들어보면 우리 김소연 박사님 얘기 말씀 들어보면 성완종 회장은 자기 몸은 전혀 돌보지 않고 예,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참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저분에게 제가 이렇게 몸을 다 하고 옷을 뺏기 위해서 양복을 걸어드리고 눕혀놓고 온몸을 만지면서 진료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물리적인 걸 안 하고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서 다 진찰을 하고 항상 냉병이 들었으니까 뜸을 항상 떠서 몸을 따뜻하게 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는데 참 어느 날 보면은 참 너무 자신에게는 와이사주 하나, 런닝 하나도 어떻게 사 있고 어떤 좀 돈이 있고 좀 권력보다 뭐 하면은 명품을 사려고 할 거 예. 아닙니까? 와이사주 하나라도.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런닝도 그냥 막 그렇게 늘어난 걸 했길래 예. 회장님, 내가 이 어깨가 항상 시리고 아프니까 예. 여름 런닝 말고 이제부터는 팔 런닝 입으세요. 예. 내가 그러면서 팔 런닝 내가 사갖고 가니까 사실은 예. 내가 사갖고 갔어요. 러닝을 너무 예. 이제 헤어진 걸 입으시니까 헤어진 거마다 여기 칼름하고 쭉쭉 늘어나고 막 예. 해가지고 그래서 가니까 아이 뭐 집사람이 입으라고 해도 난 그좀 내가 바쁘니까 잠잘 때 몰래 나오시느라고 그냥 이렇게 놨는데도 모르고 그냥 입고 나오셨다고 예. 이렇게는 말씀을 하셔. 근데 가니까 웃더니 런닝 벌써 어떻게 알고 우리 집사람하고 통했는지 사놨더라고.
새거 입고 왔다고. 이래서 내가 쑥스러워진 적이 있어요. 러닝 하나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음식도 굉장히 아유, 싼만 드신다고 같이 그럼요. 드셨던 전혀 예. 전혀 네. 본인이 어떤 잘 드시고 이렇게 안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미국 갔다 왔을 때 참 반갑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오늘 그러면 내가 같이 점심 사줘주겠어. 난 속으로 말이에요. 그때보다는 좀 달라졌을 줄 알고요. 10년 뒤에는 좀 내가 뭐 잘 먹는 걸 떠나서 근사한 데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동네에 그저 아구찜이 잘한다고 하면 단골찜이라고 예. 단골집이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변하지는 않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예. 아무리 회장께서, 성 회장께서 어머니 유훈을 받아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어머님 영전 앞에 엎드려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을 꼭 밝혀드려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고 어머님의 유훈에 따라 사제 31억 원을 출연해 어렵게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겠다는 일념으로 이 사건을 통해 좌절감을 갖지 않을까 통탄스럽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저는 이 진실을 꼭 밝히겠습니다. 박사님, 지근거리에서 성 회장과 쭉 치료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바보여서 저렇게 목숨을 끊었다. 너무 영악하지 못해서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송 회장님 이제 어떤 데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료비를 한 번쯤 받은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왜 진료비를 줘요? 혹시 또 옛날부터 안 받는데 그렇다면 저에게도 그게 바로 장학금이었어요. 예. 제가 계속 공부하는 학생이고 예. 계속 연구에 몸담고 있다니까 나보고 뭐 하겠냐고 하고 진로를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게 된 가서 유학 가게 된 계기도 아마 많이 여기서부터 충동을 받았거든요. 예. 사람은 배워야 한다고. 예. 그거 못 배우면 그러니까 고학을 하시고 배울 수 있는 요건의 순간이 지나간 데 대해서 상당히 한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장학재단을 해서 정말로 자기는 기브앤테이크라는 이런 말을 잘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았다기보다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줘야지 하고 저에게 연구비로서 예. 이렇게 이제 주시는 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장학금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원인과 결과 논란과는 무관하게 성 회장께서 비극적 선택을 하시게 된 이유는 가까이 지근거리 있었던 우리 주치의에 가까운 분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인으로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업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든데 그 어떤 뭐 윤리를 떠나고 이런 법행위 이런 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 회장님은 자꾸 퍼주는데 뭐죠? 이렇게 주는데 예. 이런데 인심 쓴다고 쌀떡에서 인심 쓴다는 예. 이 말을 항상 갖고 계세요. 옛날에 주고 싶어도 못 주던 시기를 생각을 해서 자꾸 주면 쌀떡에서 인심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내가 몇 번 들은 적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주고도 줬단 말은 안 하실 것 같고 예. 또 자기 혼자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채우신 분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그분에게 저는 청진기를 수없이 대고 청진기는 심장 소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모든 이거를 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근본을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청진기의 제1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